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초중등 교육 분야의 평가 제도하고 또 진로 연계에 관한 정책 자료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통해서요, 현재 교육 평가 방식 그리고 진로 연계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네, 특히 정책 설명하고 그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대표적인 정책 사례 같은 건 좀 빼고요. 내용 자체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첫 번째 변화로 보이는 게 결과보다는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의 전환. 이게 눈에 띄네요. 피드백 중심 평가 운영이 강조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형성평가, 또 수행평가, 그리고 피드백, 마지막으로 평가 수업 기록 일체화 이런 것들인데요. 아, 평가 수업 기록 일체화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 매기는 걸 넘어서서 학생의 그 성장 과정 자체를 돕는 데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평가가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과정 중에 계속 확인하고 도와주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그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정답 맞히기식 암기에서 벗어난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네.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또 그걸 평가하겠다는 거니까요. 네네. 관련해서는 이제 고차 사고, 창의성, 당연히 서술평가, 논리적 사고력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해지죠. 단순히 지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진다. 네.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좀 잘 풀어낼 수 있도록요. 그렇군요. 또 진로 연계 평가 운영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평가를 연계한다는 건가요? 네, 진로 맞춤형 평가, 선택 평가, 진학 평가 이런 키워드들이 관련되는데요. 학생 각자 관심사나 미래 경로에 맞춰서 평가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평가의 기준도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성취 기준 기반 평가 체제입니다. 평가는 이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그 내용과 방식을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성취 기준. 네. 그래서 성취 기준, 평가 내용 타당성, 그리고 정렬성 같은 게 중요해집니다. 가르치는 내용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딱 맞아야 평가의 타당성이 확보되겠죠? 그렇죠. 평가 따로 수업 따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네. 그게 일체화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절대평가 확대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평가보다는 정해진 절대 기준을 넘었느냐, 이걸 보려는 움직임이죠. 맞습니다. 절대평가, 성취기준 등급제 이런 것들이죠. 다른 학생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그 학생 개개인이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데 좀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또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평가 신뢰도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신뢰도. 네. 또 학생부 기록도 개선해야 하고요. 평가와 수업이 연계된 좀 신뢰성 있는 학생부 기록 체계, 이걸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기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 건가요? 아무래도 서술형 기록이 좀 더 강조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좀 더 질적으로 보여주는 정성평가 요소가 강화될 겁니다. 기록의 일관성도 중요하고요. 그냥 점수 나열이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쭉 보여주는 기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것도 이제 학습자 중심 평가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 중 하나인데요. 학생 스스로 평가하거나 동료들하고 같이 평가하는 거죠. 오, 이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 아는 메타인지 능력 형상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동료 피드백을 통해 협력하는 법도 배우고요.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보는 경험이네요. 이것도 잘 정착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된 진로 연계 교육 과정,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진로와 연계된 과목 구성 및 이수, 이걸 강조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 과목 선택관과 그 선택이 자신의 진로 경로 설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아, 내가 뭘 듣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내 미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과목을 고르게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진학, 직업 연계 같은 키워드도 같이 나오는 거고요. 학교 교육하고 사회를 좀 더 가깝게 연결하려는 시도죠. 야, 정말 많은 변화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 또 AI 기술까지 들어온다고요? AI 기반 학습 진단 및 평가 도입.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이제 에듀테크의 발전과 관련이 깊은데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학생 학습을 분석하고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와, AI가 학생을 분석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AI 학습 진단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바로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와, 그럼 정말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해지겠는데요?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교사가 미처 다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기술이 좀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결국 공정성이랑 투명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제도 정착이 마지막 핵심 과제입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평가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믿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평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교육 시스템 전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초중등 교육 평가가 정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네요. 과정 중심, 사고력 증진, 또 진로 연계, 개별 맞춤, 그리고 공정성 강화 이런 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정책 자료들을 통해 이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네, 이런 평가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 경험이나 미래 준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변화들이 현장에 좀 잘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도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문화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할 테니까요. 네, 맞아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교육의 변화들을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